오늘은 2023년 들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대폭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는 모두 8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12월 75만 5천 명에서 7만 1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금년의 8개월 월평균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8,800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월평균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인 3,7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조기연금 수급자 수 추이를 보면 신규 수급자 수 증가세는 2023년 2월을 정점으로 꺾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6,000명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 들어 조기연금 수급자 수가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월평균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3,700명 정도였습니다. 금액 구간별로는 적게는 20만원 미만대의 마이너스 38명부터 많게는 40만원부터 60만원 미만대의 906명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만원 미만대는 유일하게 3년 전보다도 조기연금 수급자 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음은 금년 8월까지의 조기연금 수급자 수입니다. 월평균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8,800명 정도였는데 금액 구간별로는 적게는 20만원 미만대의 마이너스 760명부터 많게는 40만원부터 60만원 미만대의 2,256명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금년 8개월의 월평균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 분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월평균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 분포보다 훨씬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6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의 월평균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최근 3년 동안 증가한 월평균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의 7배에 달합니다. 이 금액 구간대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금년 들어 왜 그렇게 조기연금 수급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있을 때, 미등록 사업자이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연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했을 때나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7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시에는 다시 2분의 1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이 5.4억 원이 되려면 공시가격으로는 18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은퇴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은퇴자분들께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기준 자격은 충족할 것이므로 소득기준, 그중 연소득 금액 2천만 원 이하 기준만 잘 맞추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소득 중 은퇴자분들께서 주로 접하게 되는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연 1천만 원까지는 소득이 잡히지 않지만 1천만 원을 넘게 되면 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만 합산되는 게 아니라 전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 1,100만 원이면 초과분 100만 원이 아닌 1,100만 원 모두 합산됩니다. 금융자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소득은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 소득에 합산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아직까지는 합산소득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100%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때는 공적연금의 50%에만 부과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따질 때는 공적연금 전액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70만원, 연 2040만원 정도 수급 시에는 연 2천만원이 초과되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조기연금을 수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정상연금 수급 시와 조기연금 수급 시의 피부양자 자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연금 수급 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이 160만원인 피부양자나 잠재 피부양자는 매년 평균적으로 3%의 물가 인상률이 반영이 되어 5년 차에 국민연금을 정상 수급한다고 할 때 연금월액은 185만원, 연간으로는 2,200만원이 되어 연소득 2천만원 초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피부양자나 잠재 피부양자가 5년 일찍 조기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14년 차에 연금월액 169만원, 연간으로는 2,030만원이 되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정상연금 수급 시보다 9년을 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여건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나 잠재 피부양자가 국민연금 수급 금액을 낮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규로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금년에 특히 조기연금 신청이 많은 이유는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른 연소득 기준이 3,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정되어 이에 맞추고자 하는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 반면 현재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이 200만원인 피부양자나 잠재 피부양자가 매년 평균적으로 3%의 물가 인상률이 반영이 되어 5년 차에 국민연금을 정상 수급한다고 할 때 연금월액은 231만원, 연간으로는 2,700만원이 되어 연소득 2천만원 초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피부양자나 잠재 피부양자가 5년 일찍 조기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6년 차에 연금월액 167만원, 연간으로는 2,006만원이 되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정상연금 수급 시보다 1년만 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현재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이 2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나 잠재 피부양자에게는 국민연금 조기수급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조기연금을 수급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들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대폭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료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